뭐 잘못됐습니까? 아, 금식을 예. 어떻게 자주 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한 번 할 때 예. 제대로 쫙 해가지고 회복을 또 쫙 잘 해가지고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막 몇 달에 한 번씩 하루 뭐 그냥 하루 정도 금식은 별로 몸에 무리 또 없고 괜찮은데, 과일식 일주일에 하루 과일식을 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한다, 이런 거는 별로 몸에 무리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건 또 회복도 또 간단하고. 그런데 금식을 뭐 한 3일, 5일, 일주일 이런 거를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몸이 축이 나요. 축이 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며칠씩 하셨다 하니까는 그게 언제 하셨냐고 여쭤본 거고, 7월 달에 했으면 지금 한 6개월 넘은 거기는 한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자꾸 굶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먹으면서 잘 먹어야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도 그냥 과일식 금식에 대한 원리를 알고 하는 방법만 배우면은 그냥 집에서도 하실 수는 있는데, 잘 못하면은 오히려 금식하고 과일식 하면서 몸에 독소를 빼고 병을 빼고 하는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해주다가 회복을 충분히 안 해주고 잘못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며칠씩 예, 일단 이쪽부터 마치고 안 보였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예천에서 왔고요. 저희 장모님께서 여기 잠깐 있다 가시는데 너무 좋다고, 꼭 와야 된다고 예약했다고 그래서 한번 베델 수양원을 경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름은 강성은이고요. 저희 이렇게 같이 보러. 예, 환영합니다. 옆에 분도 이름은 같으세요? 예, 저 예쁜 사모님이 우리 큰딸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시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복식을 잘 하시는 게, 실은 굶는 것보다 더 어렵기도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안 계시네. 안 나오신 분들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신 건가요?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아들 네, 가셨어요. 가셨어요? 오늘 가셨어요. 그 10일날 가신다 했었는데. 이제 아까 그 아들 살 빼러 엄마가 데리고 왔던 그런 경우에 4일인가 물금식을 하고 과일식 아침에 한 끼 아들은 있어요. 했는데, 엄마만 갔어요. 이제 이렇게 굶다가 집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디 뭐 여러 가지 볼 일. 이런 일이 생길 때 사실은 안 굶느니만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복식을 이제 겨우 회복식 마치고 가는 거지만, 사실은 회복식이라고 하는 게 굶은 거에 대한 이제 정상 식사를 하기까지의 기간을 이제 회복식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식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몸이 회복이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한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과일식, 금식 하고 나면은 아마 지금 그렇게 길게 하신 분들은 앞으로 느끼시겠지만은 금식, 과일식 할 동안에도 현기증이 나고 기운도 없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 식사를 하고 나서도 한 몇 달 가요. 이게 몸이 정상으로 회복됐다 하는 그런 마음, 이제 힘이 생기기까지. 그때까지는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굶고 회복식 할 때 이걸 잘 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데, 지금 이제 저 청년처럼
실컷 잘 굶고 살도 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 문제들이 만약 있었다 하면은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데 회복식을 잘 못 해주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계속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관리를 안 해주고 이제 나가면은 나는 환자 아닌데, 사실은 문제는 여기 오신 환자분들은 내가 죽을 병 걸렸고 내 병 고쳐야 되니까 뭐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보호자분들이 따라와가지고 괜히 덩달아서 남편 굶으니까 뭐 우리 와이프가 굶으니까 그냥 덩달아 굶고 이제 덩달아 하신 분들은 자기는 환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굶기는 실컷 같이 굶어놓고는 회복식 할 때는 나 환자 아닌데요 이러고 자꾸 더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굶어서 별 그렇게 중하지 않은 병들이 쉽게 잘 나을 수 있는데, 회복식 때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적당히 대충 하다가 그냥 먹어버리면은 오히려 이 실컷 고생한 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굶고 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회복식 할 때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많이 못 가져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밥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회복할 때 잘못하면은 그 실컷 고생한 거 이제 도로아미 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회복식 하시면서 입맛이 이제 땡기기 시작하고, 지금 회복식 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오히려 굶을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잘 이겨내셔서 회복식 기간도 물론 잘 보내야 되겠지만은 몸이 완전히 힘이 오르고 정상이 된다 하기까지는 그게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달, 2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살 빼러 와가지고 금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환자가 되면은 소화를 잘 못 시켜서도 또 많이 못 드시는데, 살 빼러 온 사람들은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표준 사이즈 돼 보이죠? 별로 그렇게 뚱뚱해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20대 한 중반 이후까지 이 키에 60kg를 육박하는 그런 이제 똥똥한 그런 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냥 맛없는 게 없이 다 맛있어가지고 맨날 잘 먹고, 그래 채식만 하고 건강식만 해도 또 찌는 사람은 다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살이 이제 그렇게 쪄가지고는 야, 남들도 다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살 빼러 오고 하는데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큰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물금식을 하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또 포도즙을 먹고 이래갖고 열흘 동안 고기를 하나도 안 먹고 나니까는 이제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1kg씩 빠져요. 해보시면은 이제 물금식 하면은 거의 1kg씩 빠지고 과일식 하면은 1kg까지는 안 빠지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하면 한 2kg 이제 이 정도씩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딱 열을 굶고 나니까는 10kg가 빠졌으니 얼마나 날씬해졌겠어요. 그런데 이제 굶고 있을 동안에는 굶는다고 밥을 안 시키더니 딱 밥 먹기 시작하니까 다시 부엌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이제 주방장 하고 있으니까는. 그래갖고는 이제 굶을 동안에 딴 사람들 이제 시켜서 겨우겨우 하다가 아이고 막 손이 바쁘니까는 야 이제 먹기 시작하면 부엌에 들어와라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식이라는 걸 한 건데 제가 이 회복식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금식할 동안 10kg를 뺐는데 한 보름쯤 한 달 지나고 나니까는 15kg가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컷 굶어서 고생하고 살은 더 찐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제 이 뭐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실컷 고생해갖고는 빼놓고는 이게 나중에 이제 뒷감당을 잘 못해갖고 오히려 더 찌우는. 근데 지금 이런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걸 꼭 명심하셔서 절대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회복식을 잘하면은, 금식을 하고 회복식을 잘하면은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몸에 노폐물들을 쫙 빼고 음식을 먹으면은 살이 오히려 쪄요. 금식, 회복식을 잘 해나가면. 그래서 딱 적당한 만큼의 표준 체중이 되고, 또 뚱뚱한 사람은 또 금식에서 쫙 빠지고 나면은 또 회복식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은 또 적당한 만큼만 찌고 더 안 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셔서 회복식을 부디 다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장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문제 있다고 한 화장실들을 못 가봤는데 아직 안 고쳐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디 변기가 막힌 데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딴소리 하다가 시간 많이 가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참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어디 어느 이쪽인가 변기가 꽉 막혔대요. 그런 경우가 뭐 변이 너무 굵어서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휴지가 뭉치가 들어가서 막힐 수도 있고, 뭐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뭐 뽁뽁하는 거 그거 가지고들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해보면은 싹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할 때마다 막 똥을 튕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서 우연히 TV에서 보게 됐는데, 그런 정보들 가르쳐 주는 데서 봤는데, 이거 백발백중이에요. 거기서도 확실하다고 가르쳐 줬는데,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변기들 막힐 때마다 제일 간단하고 쉽고 깔끔하게 마치는 방법인데, 그러자면은 변기가 뚜껑이 이거 녹음 안 해도 되는데 뚜껑을 다 걷어올리면 그 본체 있잖아요. 그럼 본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뚜껑 같은 거 달려 있는데, 이거를 떼야 되는 상황이면 떼고, 요 본체만 그 비닐이 얇은 비닐 말고 좀 튼튼한 비닐, 옛날에 마트 비닐 같은 거, 그런 비닐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닐을 요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딱 얹어놓고 요 가해 부분은 이렇게 접어 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서 접어 넣으면은 이렇게 변기 구멍이 다 막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박스 테이프를 사방에 그 틈새 데 없이 다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딱 밀봉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변기물을 딱 내리면은 이게 변기가 막혀있으니까 이렇게 빵 이제 풍선 부풀어 오르는 것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럼 부풀어 올랐을 때 양손으로 이거를 꽉 눌러주면은 한 번에 이게 안 뚫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부풀어 올라요. 이걸 한 2번 정도만 해주면은 그냥 쑥 내려가거든요. 진짜 신통한 게, 그거 실험을 하는데 찰흙 덩어리를 그러니까 굵은 변처럼 찰흙 덩어리 그걸 그 안에다 쑤셔 놓고는 이걸 실험을 하는데, 그냥 한 2번 하니까 그냥 쑥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 집 변기들 막힐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테이프만 걷어내고 비닐 뭉쳐갖고 그냥 버리면은 어디 튕길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확실하게 뚫리는 방법.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역시 젊은 사람이에요. 이거 알고 있으면은 참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방에 사용하는 변기가 이러고 있다, 어느 방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리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그냥 이야기 시작한 김에 그냥 연결해서 쭉 할까요? 예. 없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예, 오늘 저 뒤에 그래, 오늘 오신 분들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발빠른 수빈이가 우리 컴퓨터 앞에 가면은 이거 복사해 놓은 거 있거든. 그냥 그 통째로 다 들고. 우리 방 컴퓨터.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건강식이라고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 제가 항상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게 어제였는 줄. 오늘 아침에
건강식이 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제목을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좋은 음식이라는 게 있죠.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몸에 뭐 라면, 피자, 뭐 커피 이런 거는 안 좋은 건 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야채, 과일 뭐 이런 것도 좋은 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좋은 음식인가 안 좋은 음식인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음식을 어떻게 올바로 먹느냐가 좋은 음식을 아는 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에는 그게 우리 몸에 좋게 작용하지 못하고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한약을 지을 때 없는 분 손 드시면은 저기 나눠 드릴게요. 한약을 먹을 때 무 먹지 마라 하는 얘기 하죠. 근데 그거 왜 먹지 마라 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쉰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한약을 먹으면은 한약 먹고 무 먹으면 머리가 쉴까? 왜냐면은 한약이라고 다 무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한약 안에 이렇게 풀어보면은 숙지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까만똥같이 생긴. 그게 그 지황이 무하고 만나면은 서로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머리를 세게 만든답니다. 50부 했으면은 안 모자라는데 2번 가져가신 분. 어제 가지고 가자.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한 가정에 그럼 한 부만 가지세요. 네, 얼른. 한 가정에 따로따로 가져 계시는 분은 얼른 넘기십시오. 이런 것처럼 그 무도 좋고 지황도 보약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좋은데 이거 2개를 섞어 먹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섞어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섞어 먹는 거를 아는 것도 아주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올바로 먹는 게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라서 제목을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식사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꼭 건강식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건강식을 하지 못할 때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건강식을 다 배워가지고 가면은 나는 건강식으로 해 먹을 수 있지만은 내 가족들, 여기서 교육 한 달 동안 교육받지 않은 가족들은 사실은 이거 별로 안 맞아요. 여기 여러분들은 오시자마자 다 과일식 시키니까는 밥 먹기 시작하면 이게 다 맛있는 줄 알지만은 오자마자 밥 먹으면은 별로 안 맛있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엄마 아빠는 요양원에서 건강식이 얼마나 좋은지도 배웠고 또 한 달 동안 훈련도 받았으니까 그거 맛있다고 먹지만 우리 입은 그 입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따로 해달라 막 이제 집에 가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부부가 같이 온 경우는 같이 배워서 같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인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또 자녀를 흡수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 혼자 왔든지 아내 혼자 왔든지 혼자서 와가지고 혼자 배우고 가시면은 참 10분이 그렇게 오시면은 한 절반도 못 될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왜냐면은 일단은 이 건강식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이게 그냥 좋다 하고는 먹는 거지만은 입에 더 맞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먹던 그게 더 입에 맞거든요. 아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배워가지고 몸을 고쳐야 되겠으니까는 이 건강식을 이제 해 먹는데 내 가족들은 그걸 안 따라준다. 그러면은 남자가 아프든지 여자가 아프든지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아파도 사실 그 와이프가 이걸 건강식으로 잘 챙겨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해 먹을 수 없고, 여자분들도 내가 아파서 내 병 고치자고 음식을 따로 해 먹는 것도 뭐 한두 달이지 평생 내 음식 따로 챙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가지고 환자 음식 따로 해주고 환자 아닌 사람 음식 따로 해 먹는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일단은 발등에 불 떨어졌고 불 꺼야 되고 급하니까는 어쨌든지 이 배운 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는 따로 현미밥 해 먹고 따로 야채 사다가 먹고 과일 챙겨 먹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저 음식을 좋아하는데 하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내 다른 건강한 가족들이 먹는 음식. 그러면은 급할 동안에는 이걸 먹지만은 이제 뭐 병원 갔더니만은 암이 없어졌다, 뭐 혈압 당뇨가 다 나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아이고 인자 저거 다시 먹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식구가 다 같이 밥상을 바꾸면은 다 같이 개혁하고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은 아픈 환자만 건강식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옛날에 먹던 맵고 짜고 입에 맞는 그런 것들을 먹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환자가 몸이 좋아지고 뭐 별 걱정 없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실은 이런 음식 식습관들이 병을 가지고 온 건데 나는 더 빨리 문제가 온 거지 내 가족들이라고 멀쩡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음식 같이 먹고 살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개혁해갖고 하다가 결국 그 음식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병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병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학 때는 막 자식들도 막 일주일씩 보내갖고 교육을 시키고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은 바뀌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른 가족들이 꼭 건강식을 못 챙겨 먹고, 또 나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집에서 먹을 때는 또 철저하게 해 먹을 수 있지만은 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뭐 내 음식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건강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식사하는 방법만 좀 바르게 먹어도 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한 해를. 그래서 이 올바른 식사법은 건강식이든 아니든 뭐 내가 집에서 먹든 나가서 먹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요대로 해주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적어 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뭐 순서대로 읽자면은 모든 종류의 육식, 여기에는 생선, 해물도 다 포함됩니다. 아, 멸치도 고기냐 뭐 이러시는 분인데 멸치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육식은 금한다.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취하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껍질째 먹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키위도 껍질채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는 버리시고 먹을 수 있다면은 껍질채로 먹는 게 다 더 좋아요.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것보다. 그거 꼭 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식단을 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먹는다. 이거는 요리를 하는 방법이나 요리의 가짓수나 뭐 재료의 가짓수,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단순하게, 한 끼에는 단순하게 먹고 끼니마다 종류를 바꿔가면서 먹는 것. 그렇게 하는 걸 꼭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5곡밥, 뭐 12곡밥 이런 거 해먹죠. 요새 건강들도 다 신경 쓰느라고 현미밥만으로 안 되니까 거기다가 잡곡을 막 7, 8가지씩 한꺼번에 넣어서 밥을 해 드시는데 이 소화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끼에는
이제 만약에 밥을 계속 끼니 때마다 먹는다면은 아침에는 일단 밥할 때 찹쌀 맵쌀 반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잡곡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그리고 점심 때 똑같은 거 또 먹지 말고 점심 때는 또 다른 잡곡 넣어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끼니 때마다는 다르게 하면서 한 끼에는 또 단순하게 그거 항상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채식 뷔페 식당 혹시 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채식 뷔페식 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실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될 때 일반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는 것보다는 채식 뷔페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화학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깨끗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가짓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리고 채식 식당은 채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건강식이라는 게 이 꼴이 아닙니다. 그냥 채식은 채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은 그걸 건강적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들이 아주 많고 실은 그런 식당에는 오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자 입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사람들 입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맛이 있어야 장사가 되고 맛이 있게 하려면은 좀 덜 건강식이어야지 맛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도 좀 지글지글 간장도 넣고 기름도 넣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 다니시다가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경우에 채식 뷔페 식당에 가시는 건 좋은데 거기서도 잘 선별을 하셔서 드셔야 되는데 이건 저희 집에 다녀가신 한 환자분 얘기인데 한 뭐 70대도 넘으신 아주 그 서울 근교에서 돈 많이 벌어놓고 뭐 쓰기만 하면 되게끔 해놓고 이제 사시는 분인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막 진통도 많이 오고 막 힘들게 오셨는데 여기 이제 한 달인가 이제 계시는 동안에 몸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통증도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결국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한 번도 부엌에 와서 뭐 들여다도 안 보고 거들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해주는 밥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그냥 이제 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실은 남자 혼자 오신 분들은 당연하게 부엌에 와서 배우셔야 되고 여자분들도 당연하게 배우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왔으면은 뭐 사모님 혼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지만은 남자분 혼자 오셨어도 와서 배우시고 사모님들도 반드시 부엌에 와서 며칠씩 거들면서 보고 직접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요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데 이 사모님은 한 번도 부엌에 안 들어오시길래 아유 사모님은 부엌에 와서 좀 안 배우셔도 됩니까? 그러니까는 아유 먹어보면 다 알지 그러세요. 먹어보면 다 알겠던가요? 이거 요리 솜씨가 상당한 분은 알 수도 있어요. 먹어보고 감 잡을 수도 있는데 이래갖고는 집에 가서 잘 해드리겠나 이제 싶었는데 어쨌든 몸이 좋아지고 이제 두 분은 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종합검사 암 검사를 하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는 아이고 한 달이었는지 그때 제가 있었던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는 기간 동안 너무 좋아지셨는데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오셨었는데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유 뭐 이제 축하한다 하고는 잘 하세요 하고 이제 전화 끊고 이제 잊고 있었죠. 그랬는데 한 얼마 안 지나고 몇 달 지났는데 다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어찌 된 거냐 하니까는 이제 다시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 암이 다시 재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행히 그때 뭐 방도 별로 안 복잡하고 뭐 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오시라 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처럼 이제 다 죽어가는 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쩌다가 암 다 없어졌다 한 지가 언젠데 벌써 이래 몸이 이래 갖고 오셨냐고. 그러니까는 배달 수양을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배달 수양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일이 될 리가 없다고. 한번 읊어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는 여기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배 드리고 뭐 이제 그때는 이식을 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과일이랑 뭐 통밀빵이랑 이런 뭐 간단하게 드시는데, 그러면 뭐 어디 일하러 갈 것도 없고 출근할 일 없으니까 이제 두 분이서 밥 먹고 나면 이제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다 운동 한 바퀴 산에 돌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소일 보고 점심때가 되면은 그 집 근처에 채식 뷔페 식당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딱 가면은 뭐 고생할 거 없이 그냥 진수성찬 쫙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 개념은 채식 뷔페 식당에 가면은 다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배달 수양을서는 맨날 한 달 내에 있어봤자 막 하루 한 끼에 뭐 서너 가지 이게 단데, 거기 가면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맛있는 거 한 접시 먹고 맛있으니까 뭐 더 갖다 먹고, 이걸 이제 점심 때마다 이렇게 드신 거예요. 돈은 있겠다 뭐. 그러니까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건강식을 하신 겁니다. 이거 한두 달 하면은 병이 나을까요? 재발이 될까요? 네, 당연히 재발이 돼. 다른 게 문제가 그래갖고 점심 그렇게 잘 드시고, 여기서도 이제 저녁은 뭐 굶든가 과일 먹든가 이러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과일 먹고,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점심 때마다 그렇게 이제 진수성찬을, 그것도 채식 뷔페 식당에 가서 잘 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쩌다가 한 번씩 가셔서 드시는 거는 괜찮고, 가셔서 선택을 잘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본래 뷔페 식당을 가면은 본전 생각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먹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볼 생각으로 먹게 되니까는 과식을 하게 되고 잡식을 하게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그 재료가 하나하나가 좋은 재료고 좋은 한 접시라 할지라도 이거를 10가지 20가지 차려놓고 이거를 다 한 끼에 먹으면은 이 몸 안에 들어가면 다 독이 되고 부패하고 썩어요. 그래서 이런 식사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먹을 한 반찬이 사실 집에서 이렇게 잘 차려 먹으면은 밥, 국하고 막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이것저것 뭐 바로 즉석 요리 하면은 막 한 9가지, 10가지 놓고 막 먹죠. 그럼 아침에 그거 먹고 남으면 냉장고에 쭈루룩 다 넣어놨다가 점심때 되면 또 그거 다 꺼내가지고 또 그거 먹고, 그 반찬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반찬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루 종일 먹는 반찬 가지수는 내나 10가지인데 한꺼번에 이거를 10가지씩 계속 먹으면은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노폐물을 채웁니다. 그런 식으로 드시게 되면. 그러면 하루에 먹을 게 10가지, 9가지가 있으면은 아침에 한 3가지, 4가지, 점심때 또 서너 가지, 이렇게 바꿔서 다른 걸로 이렇게 드셔야지 여러분들 몸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먹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다가 보면 여기는 한 달밖에 못 계시니까는 한 달 여기서 잘 배워가서 집에 가서 잘 하시면 되는데, 집에 가서 잘 못하겠는 경우에 또 다른 요양원들을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 요양원들을 다니면서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 거기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요양원들은 음식을 너무 잘 차려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입맛도 땡기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살도 찌고 이런 거 좋은 거 같지만은 사실은 병을 치료하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디 다른 요양원들을 가시더라도
거기 진수성찬 많이 차려져 있다고 그거 다 드시지 마시고 그냥 골라서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좀 드는 거 싱싱한 야채들 몇 가지 하고 뭐 반찬 한두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골라서 드시고 저녁에 뭐 떡이고 빵이고 뭐 국수고 이런 거 나온다고 그거 드시지 마시고 굶든지 과일식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데 가서도 계속 거기서도 또 배울 게 많거든. 요양원들마다 가면은 유익하게 취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좋아졌다가도 이렇게 다른 요양원 가가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는 다른 거고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식생활에 대한 원칙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음식을 항상 조심하시고 단순하게 먹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지 않는다. 이거는 화이부인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냐면은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게 될 때 소화장애를 가지고 오고 위에 산을 많이 발생시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을 때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이제 과일과 채소를 무, 배추는 채소인 줄 알고 사과, 밀감은 과일인 줄 알죠?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채소과에 속하는 과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과일이라고 먹지만은 실제로는 채소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섞어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은 채소과 과일은 씨를 심어가지고 한 2달, 3달 지나면은 다 자라가고 열매를 바로 따먹는 거. 이거는 채소과에 속하는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나무 열매 과일은 나무를 심어서 해마다 거기서 열매를 계속 따먹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과일이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구분되는 채소 과일은 뭐 그렇게 안 섞어 먹지만은 이게 채소인가 과일인가 좀 헷갈리는 거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뭐 씨 심어서 몇 달 만에 바로 따먹는 건가 아니면 해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따먹는 건가 그거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소 과일을 안 섞어 드셔야지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이거를 이제 섞어 먹게 되면은 어떤 대반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방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꼭 채소 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은 방귀를 뀌게 됩니다. 그런데 방귀가 별 냄새가 안 나는 방귀면은 문제가 안 돼요. 뭐 소리 큰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이게 냄새가 지독해서 코를 막아야 되는 방귀 뀌는 사람들 혹시 가족들 중에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 속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속에서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 수양원 음식을 이렇게 여기서 해드리는 원칙대로 잘 드시면은 방귀가 냄새가 안 나요. 맨날 썩방귀 끼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딱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회복식 쫙 잘해 나가면은 썩은 방귀 안 낍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혹시 방귀를 꼈는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가셔서도. 그러면 분명히 전 식사 때에 뭔가를 잘못 드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다 되기 전에 다른 음식을 먹어서 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새 음식이 들어오면서 먼저 들어간 음식과 새 음식이 이렇게 섞이고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가스가 생기고 이제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방귀 냄새가 이제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방귀를 낀다. 그러면은 본래 수양원 식단에서는 안 내줬는데 밥 먹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방문했던 손님이 놔두고 간 과일을 한쪽을 먹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건데 이거를 밥 먹고 나서
야채 실컷 싸먹고 방에 들어가고 과일 까먹는 거는 그 과일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돼서 이게 몸에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화가 다 좀 전기에 과식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끼에 배도 하나도 안 고픈데 아직 더부룩한데 하고 있는데 그냥 식사 시간이 돼서 그냥 또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고 또 새 음식을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속에서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썩은 방귀 냄새 풍기는 거 절대로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밥 먹고도 과일 먹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가, 왜 그렇게 예민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금식 한번 안 해보고 또 먹는 질서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 먹고 오다 보면은 그냥 이제 계속 찌꺼기가 쌓이고 그러니까는 몸에 예민함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매운 게 들어와도 뭐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뭐 잘못 들어가도 탈도 안 나고, 그래서 나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만 잘 시킨다 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막 큰 병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무 증세를 안 느낀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거부해야지 자꾸 안 집어넣을 건데, 몸에서 거부를 안 하니까는 계속 안 좋은 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식 금식을 하고 몸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몸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예민해지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맨날 고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여기서 금식, 과일식 하고 회복식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요 전도에서 여기 한우를 파네 하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한우 불고기 몇 점 찍어 먹으면은 그날 저녁에 집에도 못 가고 바로 병원으로 입원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더러운 거 쌓여 있는데 더러운 거 좀 더 보태는 거 하고 깨끗한 데다가 더러운 거 집어넣는 거 하고 우리 몸에서 받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식을 여기서 제대로 회복 못하고 나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달 몸 청소 깨끗하게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참 몸을 만들어 갖고 나가시면은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뭐 매운 고춧가루, 고추장 비벼 갖고는 밥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셔서 집에 가서 그거 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막 아니면은 뭐 조미료 들어간 거 이렇게 먹고 나면은 그냥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막 퉁퉁 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우리 몸이 이제 그만큼 깨끗해져 있고 나쁜 게 들어올 때 그만큼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증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꾸역꾸역 먹으면은 또 그냥 또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독은 이제 더 쉽게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신경 쓰셔서 식후에 과일 드시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과일을 드시더라도 이거는 채소하고 과일하고 안 섞어 먹는 원칙에서도 안 먹기도 하지만은, 과일을 먹을 때 채소를 안 먹으면은 과일과 곡식은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빵하고 과일들하고는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섭취를 할 거면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거를 다 먹고 뒤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하기 전에 단 걸 먹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당분은 입이나 위장 이런 데서 소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장으로 내려가야지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하고 섞이면은 지가 뭐 역할 할 때가 요 밑에 내려가야 있으니까는 그 음식하고 섞여 있는데, 당분이 또 하는 일이 음식을 잘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거름 같은 거 띄우고 할 때 설탕, 흑설탕물 뿌리는 거 아시죠? 그게 거름이 잘 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빵 같은 거 만들 때도 설탕이 안 들어가면은 빵이 부풀지를 않아요. 이런 게 잘 부풀리고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당분이 들어가면. 아예 완전히 절여지면은 부패를 막지만은 적당한 만큼 공급을 시켜주면은 아주 잘 부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당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 당분이 많은 거를 먹으려면은 식후에 먹는 것보다 식전에 먹는 게 좋고, 그런 차원에서 과일을 드실 때도 후식으로 먹는 것보다 식사하기 전에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과 과일인 경우는 뭐 멜론이나 참외, 수박 이런 아주 단 과일들은 채소하고 이제 채소과니까는 같이 먹어도 되는데 아주 단 과일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채소를 같이 드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무 열매 과일을 먹을 것 같으면은 나무 열매 과일을 먹고 그 끼에는 채소를 아예 안 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식사할 때, 합식할 때 이제 이거를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과일은 식전에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야채쌈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과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사과나 밀감인 것 같으면은 야채쌈을 먹을 거면 사과 밀감은 안 드셔야 되고, 만약에 뭐 수박이나 참외나 뭐 멜론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채소과 과일이니까 일단 다니까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야채들을 같이 드셔도 괜찮다. 그리고 해초류 같은 거는 뭐 채소랑 먹어도 되고 야채랑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실 때 좀 이제 유도리 있게라고 해야 되나, 그 채소와 과일이 두 개 다 살아있는 것일 때는 이게 서로 부작용을 가져가요. 그 지왕하고 무가 안 맞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스가 생기고 위에 산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채가 푹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야채의 성질이 죽기 때문에 과일하고 같이 먹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하자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과일하고 빵을 먹고 싶다. 그리고 뭐 죽 같은 거, 뭐 오트밀 죽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먹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채소를 먹을 것 같으면은 뭐 야채 겉절이 같은 거 해가지고 야채랑 뭐 빵이랑 죽이랑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과일을 있기에 먹고 싶다면은 생채소 겉절이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무나물을 푹 익혀고 나물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호박나물이나 이렇게 야채라도 그 성질이 완전히 죽게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야채 과일을 섞어 먹는 데 대한 부작용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알게 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야채 과일을 안 섞어 먹는다는 거 꼭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꼭 씹어 먹는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과식과 간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계신 동안 자주 원장님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식사와 함께 하는 수분 섭취는 피한다. 이거는 이거 한국 식습관에 아주 흔한,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꼭 누룽지 삶아가지고 뭐 숭늉을 꼭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면 꼭 물 한 잔 먹는다든지, 이런 식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꼭꼭 씹어서 이제 뭐 100번 씹고 50번 씹어가지고 이제 건강식을 잘 씹어서 먹는데, 이거를 이제 입에서 잘 씹어서 삼키면은 입에서 마저 분해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마저 이제 분해도 하고 흡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할 일들을 해요. 그런데 잘 씹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참 분해를 하는데, 여기에 밥 먹고 나서 물 한 컵, 뭐 누룽지 아니면 뭐 국 이런 걸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물딱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 꿀렁꿀렁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주물러지고 이제 헛주무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 팥죽을 할 때 팥을 삶았는데 이거를 잘 으깨려면은 물 많이 넣으면 이게 팥 으깨집니까? 뭔가를 이렇게 으깨야 될 때 물이 많으면 안 으깨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체에다가 이렇게 쫙 부으면은 물이 쫙 빠져나가고 위에 건져진 것만 이렇게 으깨면은 쉽게 으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마르게 먹어야 되는 것도 이게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꼭 씹어서 한참 이제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마저 이렇게 쪼물딱 끓여야 되는데 물이 꿀렁꿀렁꿀렁 들어가면은 이게 못 으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안에 기관이 물이 들어오면은 물을 또 쫙 빼내고 다시 체에 받친 것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다시 음식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쪼물딱 끓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함께나 그 뒤에나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물을 빼내고 다시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소화액이 같이 씻겨 나간답니다. 그러니까는 소화액을 씻겨 나간 음식이 위장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걸 소화시키려면 소화액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화액이 나오기까지 또 좀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만큼 이제 소화시키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참 소화시키다가 만 음식이 이 따뜻한 36.5도 온도 가운데서 이제 뜨는 거예요. 뜬다는 거 이제 부패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할 때도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 좋은 영양이 그 좋은 상태로 흡수되지 못하고 이제 부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많은 양의 수분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거는 건강식이든 아니든. 밥 먹고 나서 물 먹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은 5-6시간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는 식사 후에 한 2-3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혹시 물금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마시면 되니까는 여러분들 가지신 그 물병이 0.5리터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정상 식사를 하루 3끼를 다 하시는 분인 경우에 이 물을 4병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과일은 소화가 훨씬 또 단순하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소화도 빨리 돼요. 특별히 막 영양이 너무 많은 게 아닌 이상은. 그럼 과일식 하고 나면은 뭐 한 시간 좀 지나면은 대충 소화돼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식사하기 한 30분 전까지 물을 자유롭게 마시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가지신 물병 6병 정도 과일식 하시는 경우에 6병은 드셔야 되고, 물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수시로 마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셔야 되고, 그런 경우는 한 8병, 그러면 한 4리터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먹어주셔야지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몸 바깥으로 잘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분들은 물을 이를 삼고 드셔야 돼요. 뭐 식사하시는 이렇게 금식할 때 물을 잘 드시던 분들이 식사 딱 하고 나면은 식사 시작하면은 물 먹는 걸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던데, 어쨌든 물을 많이 드셔야지 몸에 있는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우리 세포들도 생기 있게 활동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물 먹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런 원리에 따라서 식단을 쭉 짜시면은 여기 베델 수양원에서 본래 한 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식을 그것도 하이브인 말씀에 보면은 환자들이 하루 3끼를 먹는 것보다 2끼를 먹는 게 훨씬 몸이 빨리 회복이 되고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식을 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3끼 먹을 거를 2끼에 나눠서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먹을 거는 그 끼에만 먹고 한 끼 분량을 안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식을 하는 분들이 세 끼 먹을 거를 두 끼에다가 모아서 먹어야 되니까는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식을 하지 않고 그 끼에 먹을 만큼만 먹고, 그 다음 끼도 그 끼에 먹을 만큼만 먹고, 마지막 끼는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세 끼 먹는 것보다 훨씬 치료도 잘 되고 몸이 회복이 잘 되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몇 년을 그 화이트부인 말씀의 그 책에 따라서 이식을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는 이걸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치료가 잘 돼요. 왜냐면은 이 설명까지 하려면 시간이 지나가겠다. 그래서 세 끼를 안 먹고 두 끼를 먹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컷 과식하고 금식하고 굶뜬 끝에 이제 회복식 하는데 그것도 두 끼밖에 안 주니까는 이거를 저녁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점심 때 과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몸에 과식이 되니까는 그냥 적당하게 세 끼를 먹는 것보다 과식을 해서 두 끼를 먹으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동안 하다가 유익을 얻는 분들은 더 유익한데, 이것로 인해서 과식을 함으로 해서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보고 도로 세 끼로 바꿨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녁 그 과일 먹는 게 이게 뭐 또 한 끼냐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따로 한 끼 과일을 드시면 그게 삼식이에요. 지금 드시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걸 잘 하실 수만 있으면은 과일 이식을 하면서 한 끼는 과일하고 식사를 하시고 한 끼는 채소하고 식사를 하시면은 두 끼 동안에 이제 영양 섭취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좀 이식하는 방법으로 지금 메뉴가 짜져 있고, 이 뒤에도 보면은 이식을 기준으로 식단을 짜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 끼를 먹겠다 하면은 아침 점심은 야채하고 드시고 저녁 한 끼만 과일 드시면 되는데, 이식을 할 경우에는 한 끼는 과일을 먹어줘야 되니까는 한 끼는 채소랑 먹고 한 끼는 과일이랑 먹고, 이렇게 이제 식단을 짜시면 되는데, 오늘 저녁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고 내일 저녁에는 다 마칠 생각인데, 실은 이 뒤에 거는 이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요리를 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거라서 별로 질문거리는 없을 겁니다. 쭉 읽어보고 이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으시면 체크해놨다가 내일 저녁에 다 마치고 나서 질문 받을 때 그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옆에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내일 질문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